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날씨도 좋고, 예.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긍정적인 것 같고 희망적인 것 같고, 그지? 예. 이런 마음들은 상당히 좋은 거라. 예. 근데 결과는 내가 스스로가 챙기면 되니까, 그지? 결과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챙기면 좋으니까, 여튼 희망적인 거는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이 새 타임에 제가 준비한 거는 기초 과정은 이제 기초 과정 들으신 분들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지지의 이제 이 충형 이런 것이 하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 그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 이제 중급에서는 우리가 육청 관계 십성의 별하고는 사실상은 뭐 해도 끝이 없지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궁과 성, 그제 육친과 십성들이 어떤 궁에 있을 때에, 그죠? 이제 그런 관계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에 맞춰서 가지도록 하고, 그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진술충 및 토해. 제가 전에 우리 여기 2층이나 제3실에 살 때는 토만 가지고 한 3일을 했어요. 토만 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할 게 많아서 또 질문도 많았고, 나도 또 자료를 찾아가지고 더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되고 막 이래 했는데, 여기서는 좀 요번에 따로 제가 한 시간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진술 충미에 대한 요점 정리를 했는 걸 제가 오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시간에는 뭐 이미 이제 우리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고, 이제 기초 과정을 들으신 분들만 이제 좀 기다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연에서 일어나는 상생 상극로, 서로 이제 이 음양이 변하면서 이 상호 관계 또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명리적으로는 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생각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이제 그런 이 천간의 충도 있었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삶에서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이 지지의 충, 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충. 그다음에 뭐 또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뭐 원진 관계나, 그다음에 뭐 파해. 실질적으로 파해는 뭐 형충 파해라 기본적으로 이래서 파나 해는 뭐 다른 것들과 상당히 중복됩니다. 충이고 원진이고 뭐 형이고 뭐 이런 중복되기 때문에 파나 형이나 참 파나 해나 파살 해살 이래 하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논하지는 않아요. 대개가 파살이나 해살은 다른 것들과 이제 이 중첩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뭐 파를 보거나 또 다른 걸 보거나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첩되는 건 어쨌든 봐주는 게 좋다. 뭐 안 좋은 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충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 뭐 아시겠지만, 충의 개념은 지지의 충이니까, 그죠? 지지는 뭡니까? 천간은 우리 마음을 동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죠? 말씀드렸고, 지지의 충은 우리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현상에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땅지자를 쓰고 이제 지지의 충이라고 하는데, 지지의 충은 서로 그리 지구로 봤을 때, 또 아니면 뭐 이 하나의 원으로 볼 때나, 제가 좋아하는 그림은 실질적으로 지지는 시계로 동그라미 그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게 또 합리적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상이라 해서 그 이 네모의 그림을 저는 즐겨 그립니다. 동그라미는 사실 보면 거의 잘 안 그려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시간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있는데, 우리는 사상, 어떤 지지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 이 사진을 찍히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일부러 이 네모의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대로 이제 나오실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 충의 개념은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어떤 객체에 의해서 내가 다시 진로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 그죠? 또한 어떤 걸 내가 진짜 이 극에 달해서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타에 의해서 내가 그 진짜 고지점령하지 못하고 그만둬야 될 어떤 상황들, 또 아주 잘 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중도에 스톱해야 되는 상황들, 어떤 이런 것.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다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완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간에 가다가 그 완주의 끝은 보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외부의 충격적인 것 때문에, 외부의 내 생각적인 변화와 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 거란 얘기죠. 그렇지만 만약에 끝까지 갔을 때 좋았을 수도 있고 안 좋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끝장을 본 상태에서 총 맞아서 안 좋은 상태에서 또한 좋은 상태고 끝까지 갔을 때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총에 의해서 다시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가지 않은 상태에서 충에 의해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 끝까지 갔을 때 과연 좋았을 수도 있고 안 좋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 중간의 충은, 그 시점의 충은 잘 됐을 수도 있고 차라리 만약에 갔으면 더 안 좋았을 텐데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차라리 끝까지 해볼 걸로 갔으면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안 가봤으니까. 어쨌든 충의 개념은 내가 잘 가고 있든 못 가고 있든 현재 잘 가고 있는 사람은 소래라고 생각할 것이고 못 가고 있는 사람은 차라리 잘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 현실적으로. 그로 의해서 방향을 우회했을 때 더 잘 될 수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결과의 것은 모르지만 그걸 어떤 상황을 변하게 하는 것이 충이다. 이래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자주 수시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하루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하루에도. 그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젤은 이제 12개 기본적으로, 그죠? 12개 그림이 있으니까 12개 그림을 그려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손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손에. 항상 있는 이 자리는 해자축이죠. 해자축. 수는 척 가라앉아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이 수의 자리에서 항상 시작되는 구간은, 여기는 이제 수였죠. 여기는 이제 목이니까. 여기 지지의 12글자는 임묘진. 그죠? 여기 이제 훌훌 날아가는 이제 화의 기운이죠. 화는 사오미가 있고, 이미 금기에서는 신과 유와 술이 저기 12개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기준으로 볼 때는 또한 이 음양의 대치는 음양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하늘과 땅이지만 이 글자, 지지의 12글자 중에는 자와 오지요. 그죠? 하루의 기간이 극편에 있는 것은 자시와, 그죠? 낮에 오전, 오후를 가려주는 그 옷이란 얘기죠. 그리고 반대편, 완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글자들끼리는 충의 관계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놓고 본다면은 자는 오와 충되는 관계죠. 자는 오와 충되는 관계, 중심점에서, 그죠? 딱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 오행적으로 봐도 수극화의 관계다는 얘기죠. 왕지 관계, 수극화의 관계. 그러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그죠? 축은, 자담의 축이니까 축은 미토를 보면은 반대편에 있는 것이니까 요 이제 충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축, 다음에 이는 또 반대편에 있는 것은 가을의 신금인 거고.
그 다음에 봄에 해당되는 묘는 다시 반대편에 있는 유와 충의 관계고, 지는 또 반대편에 해당되는 술과 충의 관계고, 다시 산은 해와 충의 관계다. 따지고 보면 오행도 충의 관계고, 그죠? 글자도 그 오행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구 반대편끼리 있는데 충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충으로서의 이제 우리가 그 변화된다는 뭐 어떤 그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12개가 2개씩 짝지어서 축이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충은 어쨌든 변화한다. 꽉 차 있는 것은 비울 거고, 비워져 있는 것은 다시 채울 수도 있다. 또 이런 개념으로도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반대적 개념인데, 반대적 개념에는 수와 화와 목과 금이죠. 그 글자가 해자축의 글자는 이미 이쪽에 있고, 수에 어두운 곳에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반대편 쪽으로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지지의 글자들은 항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생지와 왕지와 고지라는 게 있습니다. 생지, 왕지, 고지는 생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반드시 있거든요. 또 왕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한 고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 역할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각자가 충을 했을 때, 일반적인 저는 지금 하나의 지지 충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생지의 충과 왕지의 충과 고지의 충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생지의 충부터 말씀드리면은, 생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지는 각 계절 초엽에 있는 글자, 그죠? 인사신해를 생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지는 생지끼리 충하거든요. 생지는 생지끼리 충하고, 왕지는 왕지끼리 충하고, 고지는 고지끼리 충합니다. 그래서 생지의 충은, 생지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역마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지에 해당되는, 생지가 왜 역마이냐는 나중에 치장관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거든요. 그리고 역마라는, 우리 역마사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글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역마의 힘에 의해서 말 달릴 때, 어떤 진짜 말 달릴 때 힘처럼 굉장히 야들이 하는 기능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역동적이에요, 굉장히. 그런데 이 야들 생지의 글자들끼리 반대 글자들이거든요. 그래, 충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완전히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완전히. 그래, 항상 말이, 이 어떤 우리 먹고 100m 달리기 할 때 완전히 스타트점에 이래 바로 출발 직전에 놓여져 있듯이, 말도 완전히 이 달리기 시작할 때 바로 직전의 상태에서 한 대 탁, 엉덩이를 한 대 탁 치면은 말이 그대로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러한 상황을 역마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마충이 오는 그런 해는 그럼 상당히 또 역동적이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차 있었다면 그걸 비우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고, 이렇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역마가 해당되는 글자가 이민년에 인에 의해서 신이라는 글자와 충을 하는데, 역마충이죠. 그러면 신이라는 글자가 관에 해당, 그죠? 관에 해당되는데, 관은 뭡니까? 나의 직장이잖아. 또 미혼인 여성들한테 또는 여자들한테는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없어, 현재 내가. 직장도 없어. 그런데 역마의 기운이 타고 오면 어떨까요? 오히려 직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또 남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 잡고 안 잡고는 또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환경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건 충인 거예요. 또 아니면 반대로, 자, 이게 관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게 관이 되려 하면은
뭐라 해야 되나? 이 관이들은 목이네, 그죠? 목일간자가 돼야 되는 거죠? 목일간자 관인데, 인이란 글자가 왔어. 그러면 이제 인비에 해당자지 않습니까? 그럼 인비에 해당되고 운에 오면은, 만약에 내가 현재 직장을 잘 다니고 있어. 그러면 인비의 운에 의해서 인성이 이게 오면 어떨까요? 다니고 있어. 그만 때려치우고 내 사업 해볼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이란 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있는 것은 비울 수도 있고 없는 것은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논리로 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생지의 충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왕지의 충은 똑같은 충입니다. 그래요. 생지의 충은 어에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어에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논리인데, 그래 왕지의 충은 뭐 왕지는 도화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왕지는 좌오 묘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화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주변의 방합에서도 그렇고 삼합에서도 그렇고 그 주변의 기운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운이 세다는 거죠. 기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좌우묘유에 서로 반대되는 것들끼리 충을 하면 그 상태에 그냥 깨어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냥 깨어진다. 하던 것도 정지, 깨어진다. 이런 상황을 뜻하는 거죠. 그 의에 보면 왕지의 충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 있죠. 왕지의 충은 깨지고 부딪히고 어떤 그 관계에 따라서, 또 아니면 이 금극목에 묘유충에, 그죠? 지금 여기서는 묘유충인데, 그죠? 우리가 상생상극론에서 보면 묘는 금에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당하는 관계라, 그죠? 반대적 개념으로. 그런데 내 8글자에 묘라는 글자가 있는데 유가 오면 이거 완전 부러지겠죠. 나무가 그대로 부러질 거 아닙니까? 이 충의 관계는 바로 내가 하던 것에 대한 정지, 내가 이 일의 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성에, 만약에 내가 글과 학문을 뜻하더라, 문서를 뜻하더라, 그러면은 이것에 의해서,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인성이 되려고 하면 화일간자잖아요. 화일간자의 목은 인성이요, 그죠? 그러면 재성에, 이 재에 의해서 내 인성을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 유흥, 편제라면 유흥, 또한 남자라면 여자 관계, 그죠? 또 아버지로 인한 거, 또 어떤 사회적 환경, 돈을 의해서 유흥을 즐기려 하고 돈에 욕심을 내고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러므로 해서 내 글과 학문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 딱 그런 상황이 난 거죠. 이렇게 왕지의 충돌은 그것을 중도에 그만두게 한다, 깨어진다,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진술충미는, 이따가 내가 그 진술충미의 그 4가지 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시간이 있습니다만, 이 진술충미는 고지라고 합니다. 창고의 개념으로, 그죠? 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누군가의 어떤 글자에 의해서 죽음을, 어떤 글자를 죽음으로 넣는, 그죠? 사지 묘지라고 하죠. 묘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글자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 야들의 글자는 지금은 고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고지는 진술충미가 그 안에 지장간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 다른 분들은 뭐 아시니까, 갖고 있는 내용의 글자. 그러면은 진이란 속에 갖고, 진이 보관 창고, 진이란 글자 창고라고 했는데, 창고에 진은 뭘 갖고 있나라는 거지, 그죠? 진이 갖고 있는 거는 어리라는 글자와 또 여기에 개라는 글자와 개수죠. 을목과 개수와 또 직거도가 있잖아요. 직거는 뭐 무토와. 직거는 드러난 게 한 개도 없잖아. 감추어져 있거든, 지금. 천간의 것을 다 천간의 기운을 을개무라 하잖아. 이거 다 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는 어디서 다 감춰잖아. 속에 창고에 보관해놓고. 지는 요 모양만, 진토 모양만 보이는 거 드러내고 있거든.
또 미토는 보면은 또 바로 파크하고 정, 을, 지거, 기토하고 요런 세 개를 지가 요 창고로 요걸 딱 갖고 있어요. 이걸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술토는 지금 바로 앞에 거니까 이 신금과 신정물을 갖고 있는 거죠. 요 모양을 안 드러내고 지지니까 요 모양 천간의 글자니까 요걸 안 드러내고 요걸 지가 창고에 갖고 있는 거라. 내가 고지니까 창고에 해당 고지니까 요걸 갖고 있는 거라. 축이란 개념은 축은 또 뭘 갖고 있습니까? 요 지 앞에 거 개라 개수와 한 계절 앞에 있는 거 신금과 그 다음에 지거 기토 다 감춰져 있다. 요것을 갖고 있는 창고죠. 요것을 갖고 있는 창고라. 자, 그러면은 야들끼리의 고지의 충은 좀 특별합니다. 요거는 양토와 양토, 음토와 음토와 이 충을 하는 거 알겠죠? 충을 하게 되면은 자, 차가 만약에 가다 툭 부딪혀 있다. 그러면 안에 내용물이 다 걷어 나오잖아요. 그 토의 개념은 지진의 관계라고, 지진. 양토는 큰 태산이 무너지는 거와 충돌한 거와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충돌을 했을 때, 그러면은 진과 술이 충돌을 하면, 그죠? 같은 오행끼리 진과 술을 오행을 하면, 자, 진 속에는 요것만 갖고 있는 거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진 속에 갖고 있는 거는 저기 이제 을개물을 갖고 있다 했고, 그죠? 요 술 속에는 신정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두 개를 탁 상충하면, 그러면 여기 이제 속에 있는 게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튀어나오거나, 또 아니면은 새로 천지가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천지가 뒤집어지니까 튀어나오거나, 또 아니면은 튀어나와 있던 것은 다시 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완전히 세상이 변화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변화하는 거죠? 이러한 술이나 이 술 속에 갖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서로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내 명예 뭔가 요게 드러나 있다라면, 요거는 이제 이건 내니까, 내 일간이니까 드러나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내가 진이란 글자를 어디든 갖고 있는데 진 속에 내가 창고에 갖춰져 있는 을도 있고 개도 있고 무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무진이란 걸 갖고 있더라, 또 아니면 요 뭐 개가 떠 있더라, 그죠? 을이 떠 있더라. 떠 있는 거는 이 충에 의해서 요것들이 다 쏙 들어간다는 거죠. 왜? 창고에 있던 것을 이미 내놓고 쓰고 있었거든. 내 창고에 가고 있는 것들을 위에 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오는 것에 의해서 때리니까 이게 뒤집어져서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어떤 것과 바뀌었습니까? 이것과 바뀌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이래 된 거죠. 그러면 하던 거에 의해서 신이란 것과 정이란 것, 무토와 바뀐다는 거죠. 충이 하나, 또 충이 하나 변화하는 것은 이 창고란 게 그래요. 만약에 진이란 게 있어. 그런데 진의 창고에 숨겨져 있는 이 보석, 보물들이 하나도 지금까지 쓰지를 못했어. 쓰지 못했다는 것은 내 사주 네 글자에, 천간에, 요 네 글자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으로만 썼지, 진 안에 감춰져 있던 하늘의 기운들은 하나도 내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걸 못 써먹은 거거든요. 그것들은 신의 충에 의해서 다시 진술충에 의해서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튀어나와서 쓰여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기거든요. 이거는 이 충미 토도 마찬가지예요. 토의 충은 그러한 충이라는 거죠. 토의 충은. 또 여기서 조금 더 진도 나가면, 근데 저는 제가 임상해 본 결과나
또 그다음에 여러 인터넷에 활용을 이 자료들을 보면 저는 충하면 충한 게 바로 쓰여져요. 지금 뭐 이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속에 갖고 있는 이 보물들은 충에 의해서 튀어나왔어. 충에서 튀어나왔는데 쓰여지려고 보니까 야와 관계에 있는 글자, 내 여기에 있는 글자들이 얼도 튀어나오고 충에 의해서 이 개수도 튀어나오고 무토도 튀어나왔을 거 아닙니까? 튀어나왔는데 여기 이미 내 기존에 갖고 있는 이 글자들의 관계가 있어야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더 안 되고 합을 하든 생을 하든 나와 같은 모형이든 이렇게 해야 요 보석들이 제대로 쓰여지는 건 맞아요. 제대로 쓰여지는 거죠. 요게 이제 원래 고스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충에 의해서. 두 가지죠. 요거는 창고의 진솔충 및 토는 충에 의해서 이미 쓰여지고 있던 것들은 다시 그 창고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이미 안 쓰여지고 있던 것들은 다시 쓰여지게 된다. 그러면은 다가 나와 있지 쓰여지고 있을지도 않았고 부분적으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야는 쓰고 있었고 야는 안 쓰고 있었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야 속에 숨어있는 보물이. 그래 결국은 쓰여지고 어쨌든 간에 쓰여지고 있었던 거는 다시 창고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내가 요걸 인성으로 쓰여지고 있었다. 근데 충에 의해서 인성은 꼬꾸닥. 그럼 요건 안 썼어 개수는. 그러면 요거 관은 다시. 그러면 공부 안 하고 취직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응용을 하자면. 이제 이렇게 이 충에 의해서 바뀌어진다. 달라진다.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지지의 것들은. 그래서 원래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겠노? 내한테 이거잖아요. 이제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신수를 보면 내가 뭐 운이 좋으나 나쁘나 이걸 떠나서 이민이라는 글자가 오면은 오늘 당신 사주에서는 보니까 이민이라는 글자는 뭐 어떻게 쓰여진다. 쓰여진다는 거 오행적으로는 수생목 해가지고 목이 강하게 오니까 참 역동적으로 오게 되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게 인성으로 오고 누구한테는 재성으로 오고 그죠? 누구한테는 식상으로 온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환경이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아까 선생님 했잖아. 자꾸 뭔가를 자꾸 뭐 해야 되겠다는 거잖아. 그런 환경이 이제 놓여진다는 거죠. 그럼 내가 원래 무슨 일이 생기겠노?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러듯이 이제 이 과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런 환경이 내 주변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충밖에 못 했는데 자, 여기서 원진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이해되시죠? 뭐, 선생님 이해하실 것 같고. 자, 원진의 관계는, 이 충의 관계에서, 일단 원진에 이제 어떤 글자들, 이 책에 지금 58쪽에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58쪽에. 원진의 관계는 충의 관계를 보면 두 개씩 프로 충의 관계를 보면 좌오가 충이고 충미가 충이었거든요. 좌오가 충미가 반대편에 있는 게 그죠? 충미가 충인데 원진이란 그 밑에 그 가로로 세 줄 있는 그 중에 제일 위에 원진사라고 되어 있죠. 이 원진이란 요걸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딱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좌우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축은 시계 방향으로 O에서 이동했는 것과 그대로 꼬여져 있잖아. 가면서 이래. 요게 이제 충의 관계인데 원진은 그걸 딱 풀어서 자미 원진, 추고 원진이죠. 자미, 추오 원진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원진이란 그냥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원진살 뭐지?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미워라 뭐 이런 얘기. 그 안 보면 원진이라 하면 보이지 않는 기운 속에서 합이 있다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합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는 이래 뭔가 좀 끌림이 없는 것 같지만은 또 없으면은 뭔가 기본적으로 끌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속으로 표시는 안 나지만 속으로 끌림이 있더라. 이걸 원진이라 한다. 자, 이래서 축오원진, 충미원진참. 그 다음에 또 인과 신, 묘유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금극목의 관계지만은 인과 신, 묘유, 충인데 이것도 딱 이것을 풀어 놓습니다. 풀어 놓으면 이렇게 되죠. 인유가 원진이고, 그죠? 묘신이 원진이라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되더라. 그 다음에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과 술과 사해가 충이었죠. 두 개. 사해가 반대편에 있는 거 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술이 원진이고 진해가 원진이라는 얘기입니다. 요리 풀어놓은 게. 그 아까 충에서도 그렇고 원진에서도 그렇고 이런 관계가 이제 원진 어떤 글자들끼리 만나니까 원진이고 어떤 글자들끼리 만나면 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과거에는 이 연애 띠로 이야기했습니다. 띠로 무슨 띠와 무슨 띠 만나니까 충이라서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가 원진이 끼 있으니까 안 좋다. 과거에 이제 우리 할머니나 어른들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자평명리학이 정립이 되면서 이 일주를 보고 일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요 일지 중에서 이 일지가 만약에 주변에 있는 글자와 충의 관계가 있다. 충의 관계거나 뭐 원진의 관계거나 원진은 좀 덜한 거죠. 합이 끌림이 있으니까 또 형태의 변화하는 형의 관계거나 이랬을 때는 여기 있는 글자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온전치 못하다.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거기에 있는 앉아있는 내 일간 밑에 앉아있는 여기에 있는 해당되는 글자와 궁과 성이죠. 그게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아니면 또 충과 형태를 바꿔야 되는 내가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형을 바꿔야 되는 모양새를.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있다면 여기는 내 가족이고 부부궁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성이 이제 또 다른 게 있지만 그럼 그 성도 마찬가지로 이 궁에 마찬가지라 항상 불안한 내가 살면서 한 분은 형태를 바꿔야 되는 명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거죠. 이렇게 충과 원진 또 형도 있고 여러 가지 신살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차차차차 하나씩 알아가 보기로 하고 오늘은 충에 대해서 또 원진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네. 그 원진살은 일지의 한 글자와 왼쪽이나 오른쪽의 글자가 붙어 있을 때, 네. 잔이나 추거나 이런 관계가 원진이 가는 게 떨어진 글자는 아니고. 그렇죠. 충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원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합도 사실은 그래요. 합도 뭔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게 이제 합이 이 효력이 많고 떨어져 있으면 합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합의 성향이. 그렇죠. 일지에 만약에 여기 있는 글자가 주변에서 뭐 이 바로 옆에서 충이나 원진의 관계가 있다면은 여기 불안하죠. 그리고 형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운에서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요. 충형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언제라도 지금 그런 대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대운의 환경이 타고 뭐 10년 안에 그 얼마나 깁니까? 1년 잠깐 지나가고 참으면 되지만은 그 10년의 환경에 놓여졌는데 10년의 환경에 또 충 때리고 오는 세운에 또 한 방 더 때리면은 형태를 바꿔야 될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떨어져 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글자와 충하기도 하고 하면은 사실 이 효력은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떨어진다는 거죠. 멀리서 포탄 쏘봐야 정확하게 명중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에 대한 영향력은 압박감을 받는 거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아, 이거는 멀리서 내가 충당하고 있구나. 그 긴장감이잖아요. 근데 해군에서 또 충 만약 때려와. 야, 내 별거 아닌 것 같고 내 지금 충 맞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 같고 충 때리고 있는 한장 진짜 이거는 긴장해야 되는 상태인데 여기 있는 게 갖고 이래 있는데 와갖고 또 때리니까 그러면 이 참을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 지나치게 내가 이 오바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좀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죠. 형태를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말고 월지와 예. 연지 이렇게 춤을 하면은 그렇지. 그렇게 거의 그러면은 내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는 사회적이고 그런 그렇죠. 정말 예. 그래 이제 성과 궁을 이제 더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집이잖아. 내 집이니까. 내 집이고 또 부부궁이니까 가장 중요해. 나하고는 밀접한 관계잖아. 그 여기는 사회적인 자리고 또 부모 형제 자리잖아요. 또 이 조상님의 자리거든. 그래 가면 이제 이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선조하고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겠다. 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만약 여기하고 여기는 또 내 부모 형제와 나와의 관계, 이제 또 이런 관계도 될 수도 있죠. 이제 이렇게 성과 궁을. 지지끼리만 되는 거예요. 네? 인간하고는 관계없고 지지끼리만 지들끼리만. 그렇죠. 천간의 충은 따로 이제 이 생각을 바꾼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이렇게. 예. 그렇죠. 이제 이해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기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